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드디어 펜로즈 시리즈 일단 1단계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빅뱅입니다. 빅뱅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펜로즈는 빅뱅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 다루게 되는데, 빅뱅에서 가장 빅뱅 이론이나 뭐 인플레이션 이론, 좋아요. 빅뱅 이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력적 자유도의 억제를 설명해야 된다. 중력적 자유도의 억제. 이것은 이제 제 영상에 몇 개 정도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CMB 그래프가 있으면 9차원일 때와 3차원일 때, 그래서 3차원일 때가 이제 물질의 자유도일 때고, 9차원일 때는 중력적 자유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MB 하면 3차원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적 자유도는 억제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중력적 자유도는 어떻게 억제가 되느냐, 이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보니까 일단 바일 곡률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일 곡률 가설. 말 그대로 바일이라는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일 곡률 가설은. 그리고 이것은 등각 텐서라는 게 있고, 이걸 C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준비는 끝난 것 같고, 일단은 쓸게요. 계량 텐서라고 하는데, G 오메가 제곱은, 일단은 이렇게 준비물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펜로즈는 상대성 이론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기를 리만 곡률이 중요한데, 전체 리만 곡률 텐서, 전체 리만 곡률 텐서를 R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면은 점 하나당 20개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20개의 성분이 있고, 여기서 10개는 아인슈타인, 텐서 G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텐서는 G는 8파이 엄마의, 여기서 중요한 게 T예요. T 플러스 우주상수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질 자유도입니다. 물질 자유도. 그래서 텐서가 10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그건 솔직히 몰라요 저도. 근데 이런 거라는 거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텐서 G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것 같아요. 10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물질에 관한 자유도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중력적 자유도인데, 중력적 자유도에서 중요한 게 중력이니까 20개라고 했는데 10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10개는 이게 이제 바로 중요한 바일 텐서입니다. 바일 텐서 또 10개래요. 이것은 중력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바일 텐서 C가 0이 된다는 어떤 그 지점에서는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억제된다. 중력적 억제다. 이게 바로 결론은 중력적 억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에서 C는 0이 될 때가 중력적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바일 곡률 가설이라는 건 뭐냐? 바일 곡률 가설이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낫겠지? 일단은 우리가 블랙홀의 어떤 엄밀한 등각적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대칭축이라고 하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점에 관한 등각 다이어그램인데, 블랙홀 특이점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 요거를 이제 요런 물결 표시를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왜 여기서 블랙홀 특이점이 나오냐고 하면은 펠로즈를 떠나서 대부분의 이제 우주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연구를 했겠죠. 우주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은 블랙홀 전체 자체가 전체 우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블랙홀 자체를 우주로 보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이제 블랙홀의 전체적인 크기라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바일 곡률 가설이란 뭐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이걸 팝이라고 하고요. 튀어 올라서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이것이 빅뱅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톡 튀어 올랐을 때 요때가 이제 C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요것이 중력적 억제가 되었다가 톡 튀어 나왔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 C는 0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일 곡률 가설은 중력적 자유도의 억제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어떤 기하학 진술일 뿐이지, 이게 확실하게 무엇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엔트로피에 관해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후에 나온 게 토드라는 사람입니다. 토드라고 하는데, 토드의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드의 제안은 뭐냐? 그것은 빅뱅을 이걸 라지 B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문자를 읽는 게 솔직히 모르겠는데, 라지 B로 보이는데, 이 B를 빅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매끄러운
매끄러운 공간골 3공면. 예. 그래서 B를 등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등각적. 그러니까 빅뱅은 어떤 한 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넓은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토드의 제안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게 라즈비 이제 빅뱅의 어떤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것이 이제 미래로 가는 제타 공면이고요. 이게 이제 빅뱅인데, 그러면 요게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빅뱅 과거죠. 그리고 이 무한으로 가는 이 어떤 공면은 제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드의 제안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준비 운동인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각적으로 매끄럽다는 거는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토드의 제안에 의해서 요게 이제 경계면이라고 하면은 경계면이라고 하고, 이쪽의 공간을 빅뱅 공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빅뱅 이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등각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빛 원뿔이라고 할게요.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계량척도인데, 계량척도가 계량척도 G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G라고 한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등각적으로 매끄럽다고 하면은 이 제타에서는 소문자 오메가를 쓰고요. 제곱에 이렇게 햇을 나타내고, 빅뱅 공간에서는 오메가, 라지 오메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를 잘 못했지만 계속 들여다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미래 공간골의 어떤 계량 척도고, 요것은 빅뱅이 시작될 때 계량 척도. 요게 동시에 같아야만 매끄럽다는 건데, 그렇죠? 매끄럽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펜로즈가 주장하기로는 반비례 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비례 가설. 반비례 가설은 뭐냐? 요거는 요거와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제타에서 베타로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면서 이런 부호가 바뀌면서 어떤 등각적으로 구조가 바뀐다는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 말고 더 이상 설명은 없어요. 그건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같은 등각인자라고 부르는데 부호가 바뀌면서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타라고 하는 것도 쭉 이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최후의 어떤 빅크런치라고 한다면은 최후의 공간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빅뱅이 시작되는 어떤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뀐다, 어떤 그런 느낌 같아요. 부호가 많이 났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고 싶어도 매우 난해한 설명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공간, 그러니까 이건 수축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K에 관해서 뭐 우주론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빅크런치로 간다는 가정 하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빅뱅에서는 퍼져나간 어떤 그런 건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반비례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량 척도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어렵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좀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은, 사실은 빅뱅에서의 계량 텐서 G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의 값은 여기에서의, 다시 설명할게요. 중력이 아니라 빅뱅 공간에서 봤을 때 어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빅뱅에서의 오메가 값은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무한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보면 역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맞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스몰 오메가 값은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맞다고 가정하는 거야. 추측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반대로 이 제타 공간에서의 값은 0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만족하죠. 조건을 0을 만족하고 무한대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비례 가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저에겐 무리예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펜로즈가 정말 어려운 내용, 이건 진짜로 어려운 내용인데, 물론 전공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걸 다루는 사람이, 왜냐면은 펜로즈가 말했듯이 100명의 물리학자가 있으면은 99명 정도는 양자 중력이랑 촉근 이론을 연구를 하고 있고, 1명 정도만이 이제 본인이죠. 본인과 몇 사람만이 이제 이런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에 대해서 정립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족이 긴데, 왜 얘는 이렇게 말을 못하냐 했을 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등각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빅뱅 이전에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을 추정하고요. 이것을 이언이라고 합니다. 이언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중력적 자유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펠로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손실이 블랙홀 특이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보 손실이. 사실상 이거는 현대 물리학자랑은 정반대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호킹 박사도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죽었다고 해야 되나. 호킹 박사도 말년에 정보 손실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긴 했는데, 펠로즈는 끝까지 정보 손실이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고요. 볼츠만 엔트로피 개념으로 보면은 S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블랙홀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주 끝에서는 이만큼 커지면서 거의 모든 어떤 엔트로피를 먹고 있는 거죠, 블랙홀이. 근데 이게 다시 호킹 복사가 되면서 호킹 복사에서 다시 빠져나가면서 붕괴가 되죠, 그죠? 블랙홀 붕괴가 되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바로 자유도라고 한다면은 중력적 자유도라고 할게요. 중력적 자유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엔트로피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2법칙에 의해서 이런 수순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순으로 블랙홀이 커지고 복사에 의해서 다시 붕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된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펠로즈는 제타 공간에서 계량 텐서, 햇이 헬에서 바일 텐서, 바일 텐서 C를 K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K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정립된 게 아니라 펠로즈가 연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등각적으로 불변인 파동함수, 파동함수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 있고, 요것은 K는 오메가 C가 되어 있고, 요것은 이제 제타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중력장이에요. 중력장이 K인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K는 상수고요. K는 상수고, 제타에서 빅뱅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과정인데, 빅뱅에서의 오메가 값은 무한대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K는 상수고, C 오메가인데, 요게 만약에 맞다면은, 요런 식의 과정이 맞다면 빅뱅에서의
오메가 값은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상수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어야 되려면은 C가 0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C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중력적 자유도가 억제된다. 왜 아까 중력적 자유도라고 그랬죠? 이게 C라는 게 바엘 텐서, 아까 리만 공유를 하면서 R에서 20개의 뭐라 그랬죠? 20개의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성분 중에 10개는 아인슈타인 텐서, G는 8파이 T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물질적이라고 그랬죠. 물질의 물질 자유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력, 바엘 텐서 10개 성분, 그쵸? 요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게 요때 C가 0이라는 거는 결론 뭐냐? 그러니까 바엘 텐서가 중력에 관한 부분이니까, 중력장이 C가 0이 된다는 거는 억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억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성립하기 때문에 C는 0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추론이 된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결론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펠로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많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본인의 어떤 트위스터 이론과 지금 접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냐?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CMB의 어떤 지금 관찰 결과를 보면은 이상한 게 많다는 거죠. 만약 이게 자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장은 은하와 은하 간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건데, CMB에서 어떤 공동이라고 할게요. 빈 공간에서도 이런 자기장을 검출한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우주 이전부터 어떤 자기장이 존재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빅뱅 이전에도 어떤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이 펠로즈가 그래도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권위자에 맞서서 어떤 원색적인 비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로 중에 원로기 때문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 그래서 펠로즈가 죽기 전에 뭔가 좀 이뤄내길 바라면서, 네, 이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 이거를 내용이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뭐라고 해야 하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조리 있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물리학자가 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다 무슨 상대성 이론, 빛, 그냥 되게 맨날 나오는 거, 그죠? 진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일반인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비교해보고 이걸 왜 제가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워요. 제가 이거 전공을 해서 좀 전문가 포스를 풍기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이 유행 신조 공상에 대한 어떤 책에서는 여기까지 한계고요. 그래서 펜로즈의 어떤 더 전책이 있더라고요. 실체에 이르는 길. 이건 정말 전문서적 같은데 전공자도 읽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작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더 읽고 이에 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펜로즈 시리즈 1편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